제32기 KBS 바둑왕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는 조은현 구단과 신윤호 초단이 만났습니다. 이 조은현 구단과 신윤호 초단은 대선배라는 표현은 좀 부족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장과 새내기의 대결이자 구단과 초단의 대결입니다. 과거에는 초단이 구단에게 2점을 놓고도 잘 상대가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구단보다 무서운 초단들도 많고요. 아주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은현 구단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기사고요. 신윤호 초단은 어떤 기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 1월에 프로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21살이라는 조금은 늦은 나이에 입단에 성공했는데 하지만 그만큼 내공이 탄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선전에서 조한승 구단을 꺾고 올라올 만큼 실력이 이미 검증이 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단과 초단의 대결, 과연 누가 2회전에 이름을 올리게 될까요? 선수들 만나보시죠. 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 조은현 구단 대 신윤호 초단의 대국입니다. 조은현 구단 2011년 올레벨 본선 대주배 준우승을 차지했고요. 2012년 한국 바둑리그 맥심커피배 16강까지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신윤호 초단 올 초 1월에 입단을 해서요. 첫 본선입니다. 네, 첫 스튜디오 대국이라 좀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은 이번 KBS 바둑왕전 본선 시드로 본선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2013년의 첫 대국입니다. 네. 그런 만큼 아무리 노장 조은현 구단이라고 해도 네. 새로운 각오로 이 대국에 임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은현 구단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한국 바둑계에서 전관왕을 3차례나 차지한 바 있고요. 또 KBS 바둑왕전에서는 통산 11회 우승 기록이 있고요. 네. 수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 기사인데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 바둑계를 한국 바둑이 압도할 때 그 선봉에 섰던 기사가 조은현 구단입니다. 조은현 구단 하면 또 응시배 우승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당시에 대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89년에 결승전이 치러졌고요. 중국에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예웨이핑 구단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바둑계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은현 구단의 기풍은 과거 부드러운 바람, 빠른 창으로 불릴 정도로 행만은 굉장히 날렵하고요. 네. 중반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만 조은현 구단이 최근에 예전 같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지 네. 중반 이후에 착각으로 한순간에 판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마무리에서 약간 착오가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네. 자, 하지만 전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중반 전투에서의 괴력은 대단합니다. 네. 아직까지도 신예 기사들 또는 정상권 기사들도 조은현 구단과 전투로 맞서서 앞선다고 장담할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KBS 바둑왕전 통산 11회 우승에 빛나는 조은현 구단. 그리고 이제 입단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윤호 초단. 그야말로 신구의 대결인데요. 네. 하지만 신윤호 초단, 나이가 차서 입단한 만큼 그만큼 연구생 생활도 오래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내공이 깊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윤호 초단이 91년생이니까요. 또래 기사들에 비해서는 입단이 많이 늦었어요. 네. 강유택 5단과 동갑내기인데요. 네. 이미 강유택 5단 같은 경우에는 신예 그룹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사 중 한 명이죠. 그 정도로 현재는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길게 내다보고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조한슨 구단을 꺾었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은 입증이 됐으니까요. 네, 뭐 작년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연구생 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던 선수들이 대거 입단을 했는데 네, 대부분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입단할 때 실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네. 자, 조은영 구단. 흑이 두 칸 높은 협공을 한 상황에서 바로 붙이는 수를 택했는데요. 네, 좀 적극적인 진행이 될까요? 저 수는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가끔 쓰이는 수인데요. 평상시에 잘 쓰이는 수법은 아닙니다. 네, 조은영 구단이 아주 노련하게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백이 붙인 의도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그것을 신윤호 초단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어떤 의도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백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조은영 구단도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좌하 모양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많은 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붙이는 수를 선택했어요. 네, 기본적인 수를 한번 살펴보면 네. 두 칸 띄는 수, 날일자로 씌우는 수, 네. 그리고 한 칸 띄는 수,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한 칸 띄는 수는 약 50년 전에나 많이 쓰였지 최근에는 잘 등장하진 않고요. 네. 이 두 칸 띄는 수는 흙이 바다만 준다면 네. 지금 흙돌이 저 위에 쳐져서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그럼 흙도 받질 않겠군요. 그렇죠. 흙은 이렇게 붙여서 반발을 네. 하게 되고요. 젖히고 네. 이곳을 늘고 정석의 진행을 흙이 네. 두었을 때 네, 이곳을 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그 전에 흙돌이 좌변에 있는 만큼 이 흙 진영이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백도 지금 두 칸은 적절하지가 않네요. 네. 이 날일자로 씌우는 것도 흙이 나와 끝낸다면 네. 마찬가지로 주변 배석이 흙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좀 전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바로 붙이는 수를 택했는데요. 네. 이 수는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는 위로 젖히는 수를 택했는데 네. 다른 수도 있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아래쪽을 느는 수는 백이 이곳을 젖혀가고요. 네. 흙이 끊는다면 그때 이쪽을 날일자로 씌우게 됩니다. 네. 지금은 나와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나와서 끊는다면 네. 네, 이쪽을 두는 순간 양단수가 되니까요. 그럼 흙도 받아주는 정도겠군요. 네, 아래쪽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곳을 나와 끊지 못하게 하려고 백이 그 전에 교환을 해두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때 백이 이런 식으로 늘고 네. 네, 흙이 받아준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막고 두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뭐 위에서 단수 치고 막아도 한 점을 버리고 세력을 쌓아서 백이 우세한 바둑입니다. 네. 실전은 위로 젖혔는데요. 네. 이때 조은영 구단이 좀 생각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네. 당장 날일자로 씌우는 수와 네. 이곳을 느는 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날일자로 씌우는 네. 수를 볼까요? 지금도 나와 끊는 게 안 되나요? 지금 나와 끊는다면 네. 이렇게 단수 치고 나왔을 때 네. 정석 진행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백이 붙일 때 네. 이렇게 느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방금 전의 진행은 흙이 이곳을 젖힌 형태가 돼요. 네. 이제 그만큼 나오는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군요. 흙이 손해입니다. 네. 흙도 나와 끊을 수는 없고 이제 흙이 이곳을 밀고 늘 때 이쪽을 지금은 단수를 칠 것 같아요. 네. 바다만 준다면 지금 아래쪽을 늘어서 백도 둘 수가 있는데요. 흙도 지금은 반발을 하고 이 한 점을 제압을 합니다. 네. 막으면 이제 이 선을 한 칸 띄어서 귀를 살리게 되는 진행인데
이 진행도 역시 흑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네. 조은영 구단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를 생각해 보면 네. 이곳을 늘고 흙이 받는다면 그때 날짜로 씌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간다면 네, 이렇게 두고 네. 이제는 늘게 되고요. 되게 한 칸 띄는 정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진행이 되겠고 네. 조은영 구단은 조금 더 급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둘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은영 구단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정석을 선택할까요? 느는 수를 택했습니다. 일단은 침착하게 늘어두었습니다. 신윤호 초단이 오히려 비틀었어요. 네. 전투의 신, 전신이라 불리는 조은현 구단을 상대로 오히려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전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예 기사들에게는 저런 패기도 중요하죠. 요즘에는 갓 입단한 기사들도 패기와 노련함을 모두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 비슷한 바둑을 두고 또 비슷한 기풍을 가지고 이런 점을 꼬집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 바둑계의 1인자 이세돌 구단이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신예 기사들은 본인만의 개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들은 상향 평준화가 됐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포석 참 많아요. 네, 포석에서 자신만의 네. 개성을 가지고 두면서 딱 기보를 보았을 때 이 바둑은 누구의 바둑이다.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색깔이 분명한 기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조은현 구단의 바둑은 프로 기사들 누구나가 포석만 본다면 네. 이것은 조은현 구단의 바둑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입단하는 신예 기사들의 기풍은 거의 회계라고 돼 있죠. 두터운 실리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두텁게 실리형으로 두면서 네. 후반이 강하고요. 수읽기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고 냉정합니다. 하지만 색깔을 중시하는 이세돌 구단의 성에는 차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이 과거에 1인자 이창호 구단과 타이틀을 다투던 시절에는 신예 기사들과 조은현 구단이 바둑판 위에서 만났을 때 조은현 구단의 초반 포석 감각을 누구도 당해내질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신예 기사들 중반 이후는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조은현 구단의 감각에 의해서 초반에 이미 10집, 15집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 조은현 구단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포석이 연구가 많이 되면서 조은현 구단이라 하더라도 포석에서 점수를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는 또 즐겨 사용하는 포석이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조은현 구단이 그때그때 이제 감각적으로 응수를 하면서 상대보다 한 발 앞서는 감각으로 포석에서의 우위를 점하곤 했는데 네. 최근에는 워낙 신예 기사들이 많은 포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은현 구단이 정해놓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맞끊고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전투는 피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싸우는 형태는 조은현 구단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싸움이 아닐까 싶네요. 네. 원래 흑의 진영이었는데도 그런가요? 둘, 주변에 흑돌이 물론 있긴 했습니다만 다섯, 좀 멀리 있었고요. 일곱. 그리고 처음 전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싸우는 자세가 흑보다는 백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
전신 조훈현이라는 별명이 있죠. 조훈현 구단 참 별명도 많습니다. 네. 둘, 셋, 전성기 때에는 뭐 다섯, 굉장히 여섯, 일곱. 뜨거운 바둑을 두었습니다. 네. 열정적이고요. 그래서 화염방사기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네. 뭐 조은영 구단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제자 이창호 구단을 키워냄으로써 한국 바둑계에는 큰 공을 세웠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인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들여다본 교환이 싸울 때 도움이 된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흙이 가만히 이어서 받을지 실전처럼 밀어서 받을지 그 응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런 점도 조은영 구단의 노련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형세는 물론 전투는 신윤호 초단이 걸어갔지만 네. 백이 조금 우세한 싸움으로 보이고요. 다섯, 하지만 신윤호 초단도 뭐 크게 잘못된 점은 없기 때문에 뭐 침착하게 두면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죠. 이십 초. 하나, 둘, 흙이 셋, 가만히 받지 않았기 네. 때문에 다섯, 끊어두는 여섯, 교환까지 해두나요? 일곱, 여덟. 네, 지금 끊어가는 수도 흙이 어느 쪽을 받을지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작전입니다. 네, 귀 쪽으로 받았고요. 이제는 반대쪽 이선 단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하변 쪽의 맛을 노릴 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약 셋, 1년 반 전에 네, 입단 룰이 다섯, 개정이 되면서 여섯, 최근에는 매년 1월 7명의 기사가 신초단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신윤호 초단은 올해 입단자고요. 물론 초단들이 전부 다 실력이 강하긴 하지만 그 7명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야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윤호 초단도 입단 이후에 1년간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민상현 선수나 둘, 강병건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 외에도 김현찬 초단이 아직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초단들을 보면 뭐 박용롱 초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입단을 했는데요. 입단 전에는 프로 잡는 아마로 굉장히 유명했던 기사입니다. 네. 입단 전에 오히려 프로들을 상대로 10승 3패 정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입단 이후에는 큰 성적을 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둘, 그런 점으로 볼 때 입단 이후의 1년이 다섯. 초단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언뜻 보기에는 백은 양쪽이고 흙은 한쪽만 수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흙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20초. 하나, 하지만 프로들이 둘, 전투를 벌일 셋, 때에는 넷, 당장 유불리가 다섯, 잘 보이지 않을 때 여섯, 돌의 형태를 보게 되는데요. 여덟. 하변 같은 경우에는 백이 활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백을 안정시킨다면 오히려 흙만 엷은 바둑이 될 수 있고요. 지금은 하변에서 처리만 잘 한다면 네. 조은영 구단이 조금 우세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찔렀다는 건 하변을 좀 노려보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저렇게 끊어서 당장은 백이 잡히지만 네. 그곳에 돌을 희생타로 해서 주변을 정리하겠다는 조은영 구단의 생각입니다. 네, 한 점을 버림돌로 사용해서 주변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자, 하변 쪽 활용 수단 보겠습니다. 바로 끊었는데 이 한 점은 한눈에 보기에도 잡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흙은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제 3선에서 단수를 친다면 뭐 나간다고 해도 그냥 잡히죠. 네, 이렇게 막았을 때 네. 잡혔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은현 구단이 모를 리도 없는데요. 네. 하지만 조은현 구단은 지금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고 네. 뭐 당장 활용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부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아, 잡아야 할 때 네. 단수까지 모두 선수가 듣는다면 이 두 점을 버림으로써 네. 중앙 쪽에 백돌이 하나가 왔고요. 그리고 나중에 백이 이곳을 둔다면 언제든 살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점의 대가로는 충분한 거군요. 네. 이곳에서 뭐 흙이 좀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곳에 백돌이 오면서 이 끊는 수가 선수고요. 네. 단수가 선수이고 이렇게 중앙을 단수 친다면 따낼 때 네. 이렇게 늘어서 오히려 백의 모양을 넓히는 수가 생겼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이런저런 활용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여기까지의 진행은 흙이 조금은 좋지 못한 행마들을 두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을 또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신윤호 초단도 지금은 잡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자체의 싸움은 어떨까요? 자체의 싸움으로 볼 때도 백이 일단 이곳에 돌이 오거나 이 부분이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백이 쉽게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좀 고급 행마를 펼칠 때에도 흙이 잡자니 이제 뒤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네. 아무튼 전체적인 국면은 백이 좀 우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이라도 조은현 구단이 두기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신윤호 초단이 크게 잘못된 점은 없지만 역시 조은현 구단 전신답네요. 저도 실제로 조은현 구단과 대국을 할 때 네. 중반까지는 크게 잘못된 점을 찾기 어려울 때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것은 역시 조은현 구단의 노련함이자 또 전투 능력이고요. 이런 부분 처리 능력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네. 하지만 역시 최근 조은현 구단의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네. 끝내기와 착각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지금 바로 젖혀가네요.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약간의 기대기 전법일까요? 네. 고수들은 저렇게 직접 행마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돌에 기대면서 네. 자연스럽게 행마하는 것을 즐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조은현 구단이 그 전에 젖혀갔다는 것은 지금처럼 흙이 끊었을 때 그 한 점은 뒤에서 단수 치면서 버린다는 계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버려가는데요.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출 수가 있네요. 반대로 흙은 좀 뭉쳤고요. 네, 여기까지의 진행은 누가 보더라도 백이 좀 편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네. 신윤호 초단 신예 기사이기 때문에 뭐 초반 포석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가 있었을 텐데요. 셋, 넷,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은현 구단의 여섯, 노련한 전투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흙도 이렇게밖에 행마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한 칸 뛰는 행마가 더 무난한 행마로 보이는데 네. 20초 하나, 뭔가 잔뜩 웅크리면서 셋, 후위를 도모하는 행마입니다. 하지만 조은현 구단이 지금 늘어간 자리도 아주 기분 좋은 선수 자리가 되고요.
흙이 받지 않는다면 당장 사활이 걸리나요? 네. 흙은 이 선을 끊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조은영 구단 뭔가 손바람을 내는 느낌이죠. 그만큼 백이 두기도 편하고 지금은 행마에 있어서도 네. 흙은 좀 곤란한 행마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백은 쉽게 손이 나갈 수 있는 쉬운 행마가 많습니다. 이런 자리들도 자연스럽게 리듬을 탈 수가 있네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흙이 너무 괴롭습니다. 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백의 자세가 아주 좋아졌어요. 네. 지금 신윤호 초단이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따낼 수도 부분적인 정수는 아니거든요. 네. 자, 하변 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셋. 네. 자,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잡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으로 거슬러 가보면 네. 이곳을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단수를 쳤죠? 네, 이때 부분적인 정수는 네. 가만히 아래쪽을 따내는 수가 정수입니다. 네. 즉, 그 이유는 실전처럼 네, 이곳을 따냈기 때문에 네. 이제 잡는데요. 이곳까지가 네. 항상 선수이고요. 뭐 백도 당장은 교환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제 이 부분이 항상 선수라고 볼 때 백돌이 나중에 이쪽 부분에 돌이 온다면 네. 이곳을 두었을 때 흙이 잡히게 됩니다. 아, 여전히 못 살아 있군요. 백이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네. 돌이 뭐 선수라고 듣는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큰 차이죠. 그렇다면 네. 흙은 당연히 이렇게 따내서 받는 것이 정수이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네. 백돌이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비마로 들어와도 네. 이 선을 치받는다면 이제는 살아 있습니다. 네, 이곳과 이곳이 맞보기로 백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신윤호 초단이 이곳을 따내고 버텼거든요. 네. 그 이유는 신윤호 초단이 이 귀의 사활을 못 봤을 리는 없고요. 네. 그럼 다른 부분이 뭔가 노림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가만히 이곳을 네, 따냈다고 본다면 네. 항상 백돌이 이런 부분이 선수입니다. 음, 흙은 나와서 이제 끊는 수를 노릴 타이밍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따고 이렇게 네, 잡아서요. 두 점을 잡아서 네. 신윤호 초단은 이쪽으로는 손해가 되지만 네. 이 중앙 쪽에 이제는 한 칸 뛰는 수가 선수로 듣질 않습니다. 중앙을 노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흙돌이 이곳에 옴으로써 네. 이 백의 약점을 노리고 있고요. 따내는 것은 정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뭔가 국면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쪽의 따냄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흙이 노리고 있는 중앙 전투 어떻게 될까요? 다섯, 여섯, 일곱. 백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흙이 네. 당장 다섯, 나와서 싸울 수 있나요? 여섯, 일곱. 당장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홉. 지금 오히려 더 스케일이 큰 공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조은현 구단이 계속해서 기분 좋은 자리는 많이 두었고 손바람은 내었지만 크게 우세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좌변 형태는 보강이 하나 더 필요할까요? 다섯, 여섯. 당장은 보강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는 흙의 노림이 있는 자리죠.
조은영 구단이 전매 특허입니다. 상대가 자신의 돌을 노릴 때 그 타이밍에 오히려 상대의 얇은 곳을 찔러가는 것이 조은영 구단의 전성기 시절에 이제 네. 자주 쓰던 수법인데 20초. 지금 어깨 짚는 수도 그런 둘, 맥락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역공으로 수비를 하는 거네요. 네. 여덟. 조은영 구단은 아무리 형세가 유리하다고 해도 타협이 없는 기사이고요. 끝까지 상대를 괴롭히는 기풍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중반 전투에도 잘 드러납니다. 백이 어깨 짚어간 이상 흑의 약점을 당장 노리지 않는다면 네. 저 어깨 짚은 교환은 분명 손해수거든요. 바로 차단을 하겠죠. 또 독특한 맥점을 구사하네요. 네. 일단 흑의 응수를 물었는데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맥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조은영 구단이 붙여간 수 어떤 의도였을까요? 셋. 네. 자, 바로 차단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보통은 이 어깨 짚는 수는 이곳을 붙이기 위한 상형 수법이거든요. 네. 흑이 차단을 한다면 이제 끊어가고요. 네. 네, 이렇게 느는 행마가 나왔을 때 이 백의 사활이 좀 신경이 쓰인다는 그 조은영 구단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붙였는데요. 네, 이 수는 흑이 막아준다면 네. 그때 이곳을 붙이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끊는다면 훨씬 낫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단수를 네. 치고 이었을 때 아까와는 달리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이 아무래도 흑돌이 이곳에 네. 있는 것보다는 백돌이 이렇게 교환되어 있는 것이 많은 이득이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반발하고 싶은데요. 이제 흑의 반발을 보면 네. 이렇게 젖히는 반발과 이곳을 치받는 수가 있습니다. 네. 치받는다면 백도 넘어가고요. 네. 흑이 막았을 때 이곳도 틀어막고 이제 이곳의 약점도 백이 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수가 조금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요? 언뜻 보면 그렇지만 네. 하지만 백이 기분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이곳이 하나 선수로 듣고 네. 뭐 이런 느는 자리도 거의 선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교환이 된다면 네. 백이 어깨 짚는 수부터 해서 이 아래쪽에 실리도 얻었고 또 흑도를 우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흑이 좀 불만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조은영 구단의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흑이 치받지 않고 잡을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제 그곳을 잡는다면 네. 이제 백이 끊고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 네. 따낼 때 이곳을 잇는다면 이 아래쪽에는 조금 흑이 득을 받지만 일단은 어쨌든 조은영 구단이 이 중앙을 돌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백이 약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역시 전투를 좋아하는 조은영 구단다운 행마가 나왔습니다. 네. 자, 좌변 백의 응수 타진 흑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네, 신윤호 초단 결정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첫 번째 초읽기를 사용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은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세 네. 가지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신윤호 초단의 어떤 응수도 백이 불만이 없어요. 네, 셋, 그렇기 때문에 네. 신윤호 초단도 다섯, 시간을 한번 여섯, 사용하면서 고민을 일곱, 하고 있는데요. 여덟, 아홉, 최강의 버팀수가 나오네요. 저수는 어쨌든 상대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진 않겠다라는 신윤호 초단의 의지가 돋보이는 한 수입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조은영 구단은 거의 살아 있었던 백돌의 안형이 파괴되면서까지 지금 중앙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곳을 돌파한 이상 뭔가 중앙 쪽의 흑돌을 공격한다든지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애초에 작전이 실패라고 봐야겠죠. 중앙 차단에는 성공을 했지만 20초. 안형은 무너졌기 때문에
좋은 작전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조은영 구단은 기세가 좋은 바둑입니다. 네. 이제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신윤호 초단 또한 지금 포석 단계부터 중반 전투까지 한 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신윤호 초단이 지금 착수를 한 손길도 못 싸울 게 없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중앙 쪽의 백도 좀 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앙이 서로가 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 손 빼간 것도 기세가 좋은 한 수입니다. 백이 중앙을 한 번 더 선점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신윤호 초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조은영 구단은 당연한 수를 두었고요. 이래도 괜찮다는 건가요? 지금 백이 쉬어간 자리가 네. 부분적으로도 대세점이고 흑도를 압박하는 아주 좋은 공격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윤호 초단의 생각은 흑돌이 잡히지만 않는다면 뭐 집으로는 당하는 것이 없다, 그런 의도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신윤호 초단도 굉장히 전투를 즐기는 기사로 보이네요. 가볍게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간을 들이지도 않네요. 네. 신윤호 초단이 입단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아마추어 시절에도 10초. 하나, 크게 입상하거나 그런 경력은 없습니다. 네. 그런 만큼 저도 신윤호 초단의 바둑을 본 기억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주변에 있는 신예 기사들에게 신윤호 초단의 바둑을 물어보자 힘이 좋은 바둑이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사실 아마추어 시절부터 프로를 잡으면서 이름을 날리던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신윤호 초단은 아주 생소한 기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생을 그만둔 이후에 이제 본인도 이제 도장에 나가면서 이제 후배들을 좀 지도하는 네.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입단과는 멀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본인이 노력을 했고 결국은 입단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둘, 더욱더 지금 대국하는 이 프로 기전에서의 바둑 여섯,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열, 백. 세 번 남았습니다. 흑의 행마들은 거침없습니다. 조은현 구단도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했는데요. 생각보다 공격이 잘 안 되네요. 네, 지금 상대방이 새내기 초단이기 때문에 조은영 구단이 노련하게 전투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네. 의외로 상대가 좀 흐름이 안 좋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내고 셋,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다섯, 그런 점이 조은영 구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분명 상대가 한 번 버텼기 때문에 공격은 더 강력해야 하는데요. 네, 지금은 딱히 그렇진 않아요. 네, 난전 상황이고요. 네, 신윤호 초단은 뭐 프로에서의 활동이 아직 많진 않아서 노련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순간순간에 이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네. 정수와는 다른 조금 독특한 행마를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20초. 흐름이 안 좋을 때에는 무난한 행마보다는 뭔가 수순을 틀거나 흐름을 바꾸는 한 수가 중요한데 우아기 쪽에 기세 좋게 단수 쳐간 저 자리가 신윤호 초단으로 하여금 정말 기백 느껴지는 한 수로 보입니다. 당장 중앙이 급박한데도 손을 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배짱이 대단한데요. 네. 셋, 넷, 다섯. 하지만 조은영 구단 산전수전 다 겪은 뭐 호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과연 신윤호 초단의 저 도발을 어떤 공격으로 응징을 할지
네, 지금은 크게 공격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백이 공격에서 얻은 것이 없고 집 부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초. 그런데 잘 가둬지지 않아요. 네, 5, 6, 7. 백의 공격도 여덟. 어렵습니다. 네. 이런 바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은영 구단도 분명히 네. 흐름 자체는 백이 좀 편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실리면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공격을 통해서 대마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본다든지 그런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마냥 느슨한 행마로 20초. 상대의 하나, 저 돌을 둘,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셋, 이 공격을 하면서 다섯, 바깥쪽의 행마들이 여섯, 세력으로 일곱, 변한다면 여덟, 공격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텐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외세는 쌓고 있지만 네. 이제 우상기의 흑도를 크게 공격하지 못한다면 집으로 이득 본 것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공격을 하는 쪽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20초. 하나, 둘, 저수도 반격이네요. 네, 사실 공격을 당할 때 네. 상대의 돌에 역공을 가하는 것은 조은영 구단의 장기인데 지금 신윤호 초단이 상대가 장기로 하는 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백 전체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무튼 신윤호 초단 입장에서는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계속 판을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흠집만 남겨두고 일단은 또 집으로 버티네요. 네. 지금 중반 이후에 신윤호 초단의 바둑을 보면 한 수 한 수가 모두 버티는 수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백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번 건 없죠. 네, 아직까지는 조은영 구단도 네. 눈에 띄는 다섯, 이득은 취하지 여섯.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묘한 타이밍에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조은영 구단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지금 흑에게 어느 쪽 한 점을 살릴 것인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하긴 중앙 한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네. 지금은 실리보다는 네. 두터움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으로는 백이 조금 벌었어요. 네. 하지만 중앙 쪽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공격하던 백돌이 약간 엷어진 느낌도 있거든요. 네. 자, 신윤호 초단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과연 백의 대만은 무사할까요? 네. 자, 이쪽 한 점을 손에 넣으면서 실리로는 상당히 많이 벌었죠? 네, 그렇습니다. 집으로 10집 이상 이득을 봤는데요. 네. 이제 그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흑이 계속해서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조은영 구단이 아직까지 뭐 집을 얻는다거나 흑도를 잡는다거나 이런 큰 득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초조함이 이수를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뭐 받아준다면 중앙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쪽을 잡는 수가 남아 있고요. 네. 당장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에 한 점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흑은 중앙을 택했습니다. 지금 반발을 하고 네. 이렇게 돌파를 하자 집으로는 조은영 구단이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윤호 초단은 두텁게 두고 상대에게 역습을 가하고 있는데요. 네. 젖히고 끊는다면 이 한 점이 잡히지 않는 순간 이 백돌 전체에도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면이 굉장히 복잡한 것은 네.
흙은 항상 이곳을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차단의 맛이 남아 있습니다. 패가 됩니다만 이 수는 물론 흙에게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형세가 좋은 조은현 구단 입장에서도 네. 이런 곳이 남아 있다는 것은 바둑이 좀 찜찜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안형이 있긴 하지만 불안하죠. 네, 백이 이 호구 치는 수가 네. 이 비마 끝내기를 보면서 선수입니다. 이 수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과연 백이 안에서 안형을 갖출 수가 있는지 네. 그런 점은 의문이고요. 지금은 점점 바둑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알 수 없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은현 구단도 속으로 네. 최근에 초단들이 강하다곤 하지만 하나, 전투 능력이 이 정도로 뛰어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요즘에는 우스갯소리로 어릴수록 노련하다고 하는데요. 네. 백의 대마도 걱정입니다. 갑자기 공격이 아니라 수습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둘, 조은현 구단이 셋, 좌상 쪽에서 넷, 실리를 탐한 것은 다섯, 여섯, 약간 네.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금 신윤호 초단은 뭔가 기회를 잡았다는 듯 빠른 착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은현 구단이 한 점을 잡은 대가로는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아, 백이 굉장히 피곤해졌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흑도를 끊어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백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20초. 그런 흐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지금 조은현 구단도 네. 쉽지 않아요. 조은현 구단 좀 후회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뭐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흙은 거의 안정이 된 모습이고요.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조은현 구단이 지금 계속해서 끊어가질 못하고 네. 안형을 생각하면서 호구를 쳤습니다. 네, 지금 흙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20초. 초반에 안 좋았던 하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고 있고요. 네. 넷, 다섯. 신윤호 초단의 버티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뭐 분명 조은현 구단이 조금이라도 두기 편한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네, 신윤호 초단이 안 좋았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네. 하나,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넷, 중요한 승부처 장면에서 여섯. 어떤 쪽에 작전을 세울지 이제 그것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이수로 안형이 좀 갖춰졌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좌하기 쪽에 흙의 사활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해서 백돌이 거의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지중이 가능합니까? 더 괴롭히네요. 네. 좌하의 흙도 완벽하진 않은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백이 그곳의 단점이 사라진다면 네. 좌하기 쪽에 있는 흙의 사활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글쎄요. 지금은
신윤호 초단이 건드린 이상 백도를 잡거나 하지 못한다면 10초. 오히려 손해입니다. 둘, 셋, 넷. 그대로 보태준 셈이 되겠죠? 네. 하지만 백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지 않나요? 지금 신윤호 초단은 안쪽에서 흑도를 전부 버리고 네. 매화육궁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런 부분전은 네. 뭐 서로 간에 겁나는 진행이고요. 셋, 넷, 다섯. 완벽하게 수읽기를 하고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둑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잡히는 궁도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백도 그 형태 말고는 안형이 없네요. 네. 하지만 백은 하나, 하변에 보험이 있지 셋. 않나요? 넷, 다섯. 네, 지금 좌하기 쪽에 뭔가 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좌하기 사활도 걸려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은 서로 간에 떨리는 사활인데요. 20초. 하나, 둘, 셋, 넷, 결국 다섯. 부분적인 사활로 가기보다는 네. 패를 통해서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좌하 그리고 좌변의 백대마까지 전체가 걸렸습니다.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걸렸어요. 네. 백이 그 전에 네. 이 호구는 항상 선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이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따낼 때 네. 네, 이곳을 둔다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흑이 오히려 급소를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래쪽을 붙이고 이곳을 둘 때 네. 조은영 구단이 이쪽을 찔러 들어갔죠. 가만히 있는 것은 네. 이곳을 단수를 칩니다. 흑이 단순하게 사는 것은 백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뭐 한 점을 잡는다거나 또는 이런 쪽을 늘더라도 쉽게 살아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영 구단이 지금 찔러갔습니다. 상대 강수에 대해서 계속 강수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네. 이 자체로는 잡히는 궁도가 됐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매화육궁은 네. 이제 백이 늘었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네. 흑이 4점이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흑이 이 작전을 택한 것은 네. 이곳을 막고 늘 때 이곳을 단수 쳐갑니다. 네. 백이 이쪽을 잇는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은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집이 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백이 이곳까지 돌이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부 공배가 채워진다면 이제 흑이 이곳을 두었을 때 네. 백이 단수를 치고 흑이 있고 따내게 됩니다. 네. 이 형태 자체가 매화육궁이라는 형태로 잡히는 궁도죠. 네, 따내더라도 치중을 가면 결국은 백이 잡히는 궁도입니다. 네. 네, 지금 신윤호 초단이 이런 수익기를 하고 백도를 잡으러 갔어요. 자, 실전에서는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요. 네. 실전에서는 네. 이곳을 두어서 네. 안에서 사활로 승부를 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이쪽 패를 승부로 하겠다는 뜻이죠. 네. 네, 미끄러져 들어간 이상 네, 이곳에 교환은 되어 있고요. 잡았고요. 결국은 이 패가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패에 따라서 흑이 잡힐 수도 있고 백 전체가 잡힐 수도 있어요.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사활이 걸린 패 어떻게 될까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그 전에 그곳을 두지 않고 네. 신윤호 초단이 한 점을 따냈거든요.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패에서 서로 간의 부담을 조금은 없앤 채로 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좌하기 쪽에 흑도를 살려야만 백 전체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초. 그곳이 패가 되는 형태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렇게 먼저 먹여치는 것이 한 패감 이득을 보는 좋은 맥점이고요. 패가 됐을 때 먼저 따게 되니까요. 네, 이제 수순을 반대로 한다면 네. 백이 먼저 따내게 되는데 지금은 흑이 먼저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를 감당해낼 패감들이 있을까요? 네. 네, 지금은 좌하기 쪽의 패가 굉장히 큰 것이 일곱. 흑도 잡힌다면 좌하기에서 30집 이상 손해를 봤거든요. 네. 백이 전체가 잡힌다면 그 이상이고요. 과연 양쪽 모두 이런 큰 패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패감이 있을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제 본격적인 패가 시작이 되는데요. 패감이 문제입니다. 정말 난전이네요. 최근에 네. 볼 수 없었던 대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마사화를 다 걸고 싸우다가도 묘하게 타협을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싸움이 붙었어요. 네. 보통 어느 한쪽이 무리라고 보고 네. 먼저 몸을 움츠리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가 넷, 끝까지 갔기 때문에 다섯, 뭐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백은 그래도 살자는 자체 패감들이 좀 나오겠네요. 네. 보통 어느 한쪽이 돌을 잡으러 갔을 때 패가 네. 난다면 부분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체 패감이 많아서 애초에 공격했던 쪽이 좀 무리라는 그런 평이 많은데요. 20초. 흑의 패감은 어디 있나요? 둘, 셋, 넷, 결국은 흑이 다섯, 좌하기를 여섯, 포기하는 쪽으로 일곱, 가지 않을까 싶기도 여덟. 하고요. 네. 아홉. 네, 일단 부분적으로는 지금 저처간 수가 패감이 됩니다. 좌하기를 포기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지금은 일단 좌하기를 잡는다면 네. 그래도 백이 이득을 봤다고 봐야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런 자리도 패감이 되나요? 저수는 부분적으로 네. 흑이 나와서 끊는 103점을 잡는 맛을 없애면서 흑 대마 전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런 곳이 패감이 된다면 흑이 견딜 수가 없겠죠. 수상전이 된다면 어떨까요? 수상전이 됐을 때에는 뭐 서로 간의 수가 10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복잡한 머리싸움이 되겠고요. 네, 지금 저렇게 찔러간 것은 20초. 이후에 패감을 쓰기 위해서 둘, 뭔가 패감을 셋, 공작하고 있는 한 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묘한 바꿔치기가 나오네요. 네, 초반부터의 흐름은 조은영 구단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네. 중반 이후에 신윤호 초단의 20초. 버팀수가 통하면서 바둑은 난전으로 흘러가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하지만 냉철하게 여섯, 판단을 해본다면 일곱,
물론 이후에 패싸움이 중요하지만 지금 해소가 됐네요. 흐름으로 볼 때 조은영 구단이 약간이나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좌하는 이제 살았고요. 중앙의 흙은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중앙도 그렇고 네. 조은영 구단이 손길이 가는 저곳을 백이 둔다면 10초. 좌변에서부터 상변으로 뻗어나와 있는 흙돌들도 아직은 안형이 없습니다. 네, 일단 신윤호 초단이 위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변도 급하고요. 네, 지금 백이 일선을 치중 간다면 네. 흙이 못 살아있죠. 아직도 못 살았네요. 20초. 하나, 둘, 셋, 중앙으로 또 갈 것 네. 같은데요. 다섯, 여섯. 네, 지금 조은영 구단도 네. 이곳저곳 노릴 곳이 많습니다. 사실 공격할 대상이 하나일 때는 좀 단순하지만 오히려 두 군데나 있어서 초읽기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조은영 구단 여섯, 어느 쪽부터 괴롭혀야 될지 그것도 여덟, 고민입니다. 아홉. 결론적으로 신윤호 초단이 좌변에 들어갔던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었네요. 네, 그 당시에는 많이 추격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타협을 한 후에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좋은 작전으로 보였는데 실전은 계속해서 서두르다가 둘, 지금은 좀 셋, 위기 상황에 넷, 봉착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흙의 위기인데요. 네. 조은현 구단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까요? 20초. 네, 지금은 하나, 양쪽 흙을 잡지 둘, 못한다면 셋, 집으로 손해가 넷,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흙돌이 상변을 돌파하면서 사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아홉. 조은영 구단도 분명 조심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네, 양쪽 흙이 걸리면서 흙의 위기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흙은 살았지만 좌변과 중앙이 다 걸려 있어요. 네, 조은영 구단도 약간 아쉬운 것은 네. 이제 그 전에 수순에서 이런 형태였고요. 백이 이곳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네. 이 수는 지금 당장 수상전이 갔을 때는 백이 좀 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아낌없이 해두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이 교환을 해두고 네. 이렇게 이었다면 네. 이 수는 백이 손해가 되는 경우는 이 백돌과 이곳의 흙돌이 수상전이 났을 때 이제 한 수 자충이라는 건데 네. 지금은 뭐 이쪽과 이쪽이 수상전이 간다면 한 수 이상으로 백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면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 쪽에 흙돌이 사활이 걸려 있다면 네. 나중에 단수 칠 때 흙은 다른 곳을 두겠죠. 이제 그렇군요. 이 교환을 하지 않은 것은 조은영 네. 구단으로서도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흙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이곳을 하나 교환해 두고 네. 이을 때 시중을 갔는데 여전히 못 살아 있어요. 지금 흙이 부분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제 노릴 곳은 이곳을 타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을 타고 나올 때 네. 백도 이제는 흙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알기 쉬운 자리는 이 세 점을 잡아서 백도를 안정시키는 작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곳을 두어서 또는 이곳을 두어서 이 흙돌을 잡으러 가는 수와 네. 이 중앙의 흙을 잡으러 가는 수, 이 두 군데가 맛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백이 이 교환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훨씬 알기 쉬웠죠. 좀 더 확실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네. 흙이 만약에 이쪽을 받았다고 친다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곳을 받는다면 과연 이 부근에 있는 흑도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네. 백도 의외로 좀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조은현 구단의 공격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양곳만데 어려워요. 네. 그 전에 조은영 구단이 중앙 단수 교환을 해 두었다면 바둑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은 복잡합니다. 이 치열한 대마 사활이 걸렸을 때는 교환이 하나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결정적일 때가 많은데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교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느냐가 승부가 될 때도 있고요. 하나, 오히려 지금은 좌상기에서 수가 난다면 글쎄요. 조은영 구단이 중앙도 잡지 못하고 네. 또 좌상기에서 수가 나면서 흑이 살고 또 좌악이 패도 졌고요. 바둑이 역전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조은영 구단이라면 중앙 쪽에 2점 단수를 깜빡할 리가 없는데요. 최근에는 저런 깜빡수가 많이 등장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수 전까지만 해도 흑의 위기로 보였는데요. 네. 다시 또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지금은 복잡합니다. 네. 좌상 쪽이 승부처예요. 신윤호 초단도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보고 단순히 흑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돌의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 흑이 탈출이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중앙이 하중앙 쪽 붙인 수로 인해서 네. 흑돌의 삶을 걱정할 처지는 아니고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과 같은 실전 진행이 되었을 때에도 중앙 단수 교환만 있다면 지금 흑 전체가 잡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그 단수 하나가 여섯, 그만큼 중요한 일곱, 거였네요. 네. 여덟, 아홉. 지금은 조은영 구단이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뭐 상대의 버팀수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교환을 하지 않은 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꼭 백이 우세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둘, 셋, 넷. 이 장면에서 신윤호 초단이 다시 한번 버텨가는데요. 조은영 구단에게 오히려 승부수를 줬네요. 지금은 쉽게 두어도 네. 뭐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이건 안에서 사는 형태가 아니라 다시 또 나와야 되는 모양이 됐네요. 네. 자, 중앙 사활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네. 이쪽의 안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실전에 이곳을 두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은 그냥 쉽게 흑이 이곳을 두고 네. 끊을 때 단수를 치고 백이 끊을 때 이곳을 잇는다면 흑이 살았죠. 네. 그 전에 백의 교환이 있었다면 뭐 흑이 던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흑이 이곳을 두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흑도 안에서 살아났으면 깔끔한데요. 네, 이렇게 두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좌상기에서 수가 나면서 네. 바둑이 역전되는 흐름인데 그런데 네, 이 백도 자리를 두었어요. 잡으러 갈 수밖에 없고요. 조은영 구단은 안 그래도 지금 네. 좌상기에서 백이 크게 당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이런 곳을 두어주니까 반갑죠. 기회를 만들어 준 거네요. 네, 지금은 네. 이렇게 두니까 이 대마가 승부입니다. 조은영 구단 입장에서는 실리는 좀 부족하고요. 네. 이 우상 쪽과 중앙 쪽을 엮어가면서 마지막 공격을 해야 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중앙이 다시 승부가 됐습니다. 실전 보시죠.
그래도 흑에게 다행이라면 우상의 응원군이 있는데요. 네. 백이 그쪽부터 차단을 하고 나서네요. 지금 백이 차단을 하고 나설 때 네. 둘, 셋, 신윤호 초단의 버팀수가 계속 등장하네요. 여섯, 일곱. 지금 자상기를 아예 제압해 버렸어요. 자상기 2선을 젖히면서 한 번 더 가일수를 했고요. 네. 저렇게까지 둔다면 뭐 조은영 구단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정말 흑이 살면 백이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네. 20초. 신윤호 초단은 여차하면 우상기에 있는 흑 2점은 내주겠다는 뜻이고요. 네. 이미 좌상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흑돌 전체가 잡힌다면 그것은 백승입니다. 형세는 복잡하지만 국면은 단순해졌습니다. 네. 중앙 사월만 보면 되겠어요. 지금은 잡느냐 잡히느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이 현재 중앙에서는 한 집도 없는 거죠? 네, 중앙 쪽은 한 집도 없고 지금 101점을 잡아가면서 네. 그 부분에 한 집은 만들었습니다만 글쎄요, 다른 곳에서 과연 한 집을 낼 수가 있을지 느낌으로는 한 집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울타리가 아주 완벽하진 일곱, 않아도 여덟, 연결은 쉽지 않을 것 아홉. 같은데요. 네. 또 이러고 나실자를 둡니까? 이 수는 중앙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윤호 초단이 20초. 하나, 뭔가 노림이 있긴 있습니다. 넷, 다섯. 그렇네요. 네. 오히려 조은영 구단이 깜빡했을 수도 있는데 신윤호 초단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신윤호 초단 어떤 노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네. 자, 이런 수들이 상당히 버티는 느낌을 주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흑이 이었는데 네. 백이 이런 곳을 둔다면 부분적으로 도저히 흑도를 살릴 수가 못 없습니다. 살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자충이 있었네요. 저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네. 한 집을 내고 따낸다면 파워를 하면요. 이쪽이 옥집이죠. 네. 그때 이곳을 단수를 칩니다.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따내서 이제 흑이 패싸움이 되는데요. 이곳을 잇는다면 네. 이곳을 찔러 들어가고요. 아, 끊고 이을 때 그렇군요. 지금 자충이에요. 네. 지금 백이 공배가 2개밖에 없기 뒤로 때문에 못 치네요. 지금 이곳을 치면 흑돌은 잡혔지만 흑이 이곳을 따내니까요. 지금 이쪽을 노리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네. 버텨갔던 겁니다. 그럼 여기가 반집이 나 있는 거네요. 네, 흑이 둔다면 반집이 되고요. 네. 조은영 구단이 그 전에 중반전에서 이곳을 단수치지 않은 것이 정말 통한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전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마지막. 지금 그곳에서 패가 났습니다. 네. 뭐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도 패로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는 저 패가 승부입니다. 조은영 구단으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중앙 단수가 끝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런 단수 패감도 굉장히 괴로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국면이 점점 바둑돌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더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흑은 살자는 패감이 여러 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중앙 쪽을 흑이 두었을 때 네.
백이 계속해서 받아줄 수는 없고요. 이제 그 부분이 승부입니다. 과연 중앙에서 흑이 살릴 수 있는지. 지금 승부로 갔어요. 이제 패는 해소가 됐고 중앙을 다시 또 봉쇄를 해서 잡으러 가야 합니다. 네. 주변에 백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흑도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흑이 대마를 살린다면 백이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흑이 잡힌다면 흑이 던져야 하고요. 흑의 사활에 승부가 걸려 있는데요. 네, 시종일관 치열했던 전투가 20초. 결국은 마지막 전투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흑도 장담할 수만은 없는 형세인데요. 네, 지금은 웬만하면 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흑돌이 잘 잡히진 않는데요. 주변에 백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입니다. 단순하게 부분적인 사활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잡힐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셋, 넷, 하지만 다섯, 주변 배석을 보면 네. 일곱, 백도 여덟, 조금씩 단점이 있습니다. 아홉. 흑의 입장에선 그런 자리들을 잘 노려가야겠죠. 네. 호그를 치고 나니까 또 탄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한쪽 약점을 방비했고요. 네. 반대쪽 약점은 백이 끊어간다고 하더라도 단수를 치고 위쪽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네, 흑이 저렇게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백이 그곳을 끊어갈 수는 없어요. 백의 입장에서는 봉쇄를 하는 방법뿐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저렇게 이었을 때는 흑이 받아야 합니다. 이제 흑이 있고 백이 우변에 화점 자리가 급소거든요. 그렇게 두었을 때 네. 이제 최후의 흑의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복잡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묘한 타이밍에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백은 끊어서 흑 한 점을 잡는 것과 이 중앙 쪽으로 꽉 이어서 받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백돌이 사활이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끊어서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 어떻게 막아야 깔끔할까요? 어렵습니다. 네, 중앙 쪽에 봉쇄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네. 그럴 경우에는 우변 쪽에서 흑이 살 수가 있고요. 일단 흑의 맞아요. 안형을 파호하면서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자리가 급소입니다. 저수로 인해서 흑이 안에서 두 집을 내긴 어려워졌고요. 탈출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래쪽에 있는 흑돌과 연결을 시키거나 네. 뭔가 중앙 쪽에 백의 엷은 약점을 노리면서 수를 내야 하는 장면입니다. 신윤호 초단이 지금 손길이 빠르게 나가는 것은 뭔가 결정타를 봤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끊겼는데요. 당장은 끊겼는데요. 네. 바깥쪽에 대개 약점이 너무 노출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20초. 그쪽에 베개 약점이 말을 할 것 같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신윤호 초단 초읽기를 한번 썼습니다.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이런 복잡한 상황까지 초읽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은 네. 굉장한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조은영 구단도 초조한데요. 여덟, 아홉. 네, 지금 저 끊는 수로 인해서 네, 백이 끝까지 흑 대마를 노리긴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맛이 나쁜 형태예요. 네, 양쪽에 약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잡힐 수밖에 마지막. 없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반대쪽을 따냈는데 네, 물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은 간단하게 흑 대마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백이 방법이 없어요. 네, 대책이 없습니다. 흑이 잡았을 때 다시 한번 파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흑불개의 승입니다. 신윤호 초단 입단 이후 본선 첫 경기였는데요. 조은영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승자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조은영 구단은 시종일관 판은 주도했지만 네. 결정적일 때 간단한 실착을 하면서 결국은 글쎄요, 쉽게 판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승부처는 좌변과 좌하기였는데요. 네, 두 선수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윤호 초단이 오늘 아주 배짱 두둑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조은영 구단의 공세에 휘말리면서 좀 열세였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네. 하지만 버티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은 것이 승인이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정확한 수익기로 대마를 살리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내기 신윤호 초단도 승자 2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원성진 구단 대 나현 2단의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